동물 카페에서 이 동물들이 먹는 사료만을 절도한 이 절도범이 붙잡혔는데 어떻게 잡혔을까요? 그 사연이 좀 황당합니다. 동물 카페 사료 절도범, 범행을 들킨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쯤 광주의 한 동물 카페에서 건장한 남성 36살의 A씨가 모자를 눌러쓰고 상당히 좀 체격이 건장해요. 얼굴도 가린 채. 전형적인 이제 얼굴을 가린 동물 카페에 침입합니다. 12만 원 상당의 사료, 상당히 많은 양의 사료를 훔친 거예요. 경찰은 카페 내부의 CCTV를 확인했지만 용의자가 건장하다는 것 말고는 특정할 수 없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마치 CCTV도 교묘하게 피했다라는 듯한 인상마저 줄 만큼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범인이 고양이의 이름을 달고야, 망고야, 그 건장한 남성이 너무 다정하게 부른 거야. 망고 안녕, 달고 안녕. 고양이 이름 어떻게 알았을까? 왜 이렇게 다정할까? 근데 고양이들이 또 좋아해요. 요거를 경찰이 좀 포착을 한 거예요. 곧장 사료 창고로 가는 등 물품 이치를 잘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A씨를 자진 출석을 유도해서 검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A씨가 과거 5개월간 해당 카페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이었던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달고야 망고야 이름을 어떻게 달고 망고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퇴사 당시 미반납한 열쇠를 사용해서 침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백 팀장님, 네. 아니 이분이 좀 약간 완벽한 듯하면서도 좀 허술한데 얼굴을 모자로 완벽히 가렸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마스크도 쓰고. 그렇죠. 그 고양이 이름은 거기서 왜 불러요? 망고 안녕 이렇게. 그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예. 수사를 전 이게 12만 원 상당의 피해품이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합니다. 예. 왜 그러냐? 문을 열고 이제 오픈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사료가 잘 저장해 놓은 사료가 사라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이제 요청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허술하죠. 왜 그러냐? 사람은 행동 패턴이 습관 버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예. 고양이 보고 반가워. 제가 우리 김진 앵커에게 질문을 가감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김유신 장군 그 에마 사건 아십니까? 알죠. 김유신 장군이 화랑 무공을 익힐 때 이제 그 청궁에 그러니까 신궁의 청간녀라는 기생과 사귀게 되죠. 이 사실을 아는 어머니가 굉장히 꾸짖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고 무예 정진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술이 취해서 말이 안장이 타고 졸았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말이 항상 다니는 곳, 그 청간녀가 있는 신궁 기생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그 버릇 때문에 내가 또 여기로 왔구나 싶어서 그 아끼는 에마 준말을 칼로 베고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는 영웅이 되죠. 김유신 장군이 왜 또 그때 에마 탓을 했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달고야 망고야 이게 CCTV에 녹취가 됐죠. 야, 왜 여기에 완전히. 왔던 사람이구나 하는 예. 인식이 분명히 형사들은 알겠죠. 근데 전혀 지체 없이 사료 창고로 간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여기에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누구나 이제 수사하는 사람 알겠지만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포렌식 게이트 어나리시스라고 이게 법 보행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걸음걸이만 가지고도 범인을 유추할 수 있는 법보행 분석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장은 증거의 보고다라고 하는데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굉장히 초기 발달한 상태에서 결국 범인을 자진 출석을 시켰어요. 근데 이 범인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겁니까? 폴리그래프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허위 진술이 나왔어요. 훔쳤죠? 그러니까 훔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허위 반응이 나오면 이건 훔쳤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는데 왜 훔쳤느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 부분은 검찰에 송치를 해서 아마 기소유예를 할지 아니면 기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 예.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록 12만 원밖에 안 되는 피해품이지만. 달고야 망고야를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 그렇죠. 여기 바로 검사 계시니까 이분이 이거 왜 훔쳤을까요? 아마 5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는 본인이 합법적은 아니죠. 근무를 하면서 어떤 고양이 사료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확인 안 됐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5개월 다니다가 그만두면서 왜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5개월 동안에 사료를 많이 빼돌렸는데
내가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이제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열쇠를 반납하지 않아야겠다 하고 아마 반납 안 했을 가능성이 크고 좀 약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본인 집에 또 고양이를 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고양이의 사료를 가져다 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12만 원이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또 다른 사료와 관련된 업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작물 앱이라고 하잖아요. 예. 작물 취득하는 그러한 사람이 또 유통과정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분한테 사실은 절도는 했지만 좀 착한 마음이 그래도 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아는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다정하게 달고 안녕 인사를 건네지 않거든요. 이분이 본인의 잘못을 좀 뉘우치고 빨리 그 착한 마음으로 좀 돌아왔으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진 앵커가 분석을 잘못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달고야 망고야 이렇게 이름을 다정스럽게 부른 건 고양이가 짖지 않게 울지 않게 하기 울지 위한 않게? 방편으로 부른 겁니다. 도둑질을 하기 위한 그렇군요. 방편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여기서 베테랑 형사와 아닌 자의 차이가 여실히 좀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